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서 표혜리입니다. 저번 중앙도서관 이용 안내 영상에 이어 2021년 법률정보의 조사 과목이 일환으로 이번 회차에는 법학도서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혹시라도 아직 학교에 와보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2021년 3월 기준으로 현황 사진을 많이 넣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학도서관의 역사와 함께 법학도서관의 시설 전반을 알아보겠습니다. 법학도서관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출범과 함께 법과대학 도서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동숭 동캠퍼스에 법률도서관이 설치되었습니다. 1975년에 법과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고 1982년에 국산법학도서관을 짓기 시작하여 1983년 준공되었습니다. 법학도서관의 정식 명칭은 국산법학도서관으로 법학도서관의 건립을 위하여 기꺼이 사재를 털어 재원을 마련해 주신 고 국산 김택수 동문을 기리기 위해 선생의 아호를 따른 것입니다. 1982년에 기공하여 1983년 12월 3일에 준공을 마치고 개관한 국산법학도서관은 연면적 1246제곱미터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석조 건물로 이는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 전문 도서관입니다. 꾸준한 장서 확충으로 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국산법학도서관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서암 윤세영 동문이 후원으로 서암법학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국산법학도서관도 확장하여 이관합니다. 새롭게 준공된 서암법학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골유리 건물로 기존의 국산법학도서관과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구조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암법학관의 개관으로 공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은 2009년 기존 국산법학도서관의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0년 3월 마침내 시설 개선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둥지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속해 있는 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번호로 보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은 15동 법학강의동 15동과 연결된 15-1동 우천법학관, 17동 법학연구동, 72동 서암관, 72동과 연결된 84동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1동인 우천법학관입니다. 우천법학관을 통과하면 17동 법학연구동이 보입니다. 우천법학관을 지나 자하연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15동인 법학강의동이 왼쪽에 나타납니다. 두 건물은 연결 통로를 통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자하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왼쪽으로 72동 서암관이 나타납니다. 서암관은 국산도서관을 품고서 건축되었습니다. 국산도서관과 84동인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람실과 다른 공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열람실로는 15동 법학강의동 4층과 5층에 자리한 열람실과 72동 서암관 2층과 3층에 각각 위치한 열람실이 있습니다. 열람실은 원칙적으로 요일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아침 6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운영됩니다. 법학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자료실 운영시간과 열람실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15동 5층에 있는 1열람실 모습입니다. 주로 법오 열람실이라 하면 이곳을 가리킵니다. 법학강의동 5층에 있는 2열람실 모습입니다. 칸막이 좌석이 주로 배치되어 있고 락커가 없는 대신 개인 좌석에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이제 서암관에 위치한 열람실을 보겠습니다. 2층에 위치한 3열람실인데요. 칸막이 좌석이 아니라 공용 책상을 함께 쓰는 형식의 열람실입니다. 총 136석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서암관 3층에 위치한 사열람실입니다. 차마 사진을 찍지 못해 내부 사진은 없으나 칸막이 86석으로 구성된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휴식 공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동 5층에 위치하고 있는 1휴게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에스카드를 터치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5동 4층에 위치하고 있는 해동학술 정보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되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소파와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학강의동 1층에 위치하고 있는 홍미놀입니다. 안락하고 큰 라운지로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암관에도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서암관 2층에 있는 컴퓨터 랩 강의실 안쪽에 휴게실과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이제 법학도서관, 특히 자료실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은 국산 법학도서관과 서암법학관 양관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구성원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 경우 중앙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으로도 공지됩니다. 서암관 1층 로비입니다. 로비는 자유롭게 앉아서 대화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책 나눔 장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는 본인이 기증할 도서를 자유롭게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또 기증된 책을 자유롭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로비에서 왼쪽에 보면 고문헌실과 귀중도서 서고가 있습니다. 서암관에서는 직접 갈 수 없으나 국산법학도서관 1층에는 법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학도서관 전경을 찍어보았습니다. 3층 단행본 자료실 위로 4층부터는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료실과 열람실과 연구실이 동시에 중앙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층에는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기념관과 연속 간행물실 및 참고자료실이 있습니다. 국산 법학도서관과 100주년 기념관에 위치한 단행본 보존서고는 브릿지로 이어져 있어서 이곳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자료와 논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층 연간물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심차경관물 코너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나 최신 판례시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층 연속 간행물실에서 계단을 통해 3층 재본 연속 간행물실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법학도서관 3층 단행본실을 둘러보겠습니다. 원래 3층의 입구는 모두 사용 가능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로비를 등지고 왼쪽 방향 입구로만 출입 가능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대출 안내 데스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행본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서가에는 신착도서와 지정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도서는 매 학기마다 교수님의 신청으로 강의에 쓰이는 도서를 말하는데요. 해당 도서는 관내 열람만 가능하고 지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 옆으로는 세계문학전집 코너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과중한 학업과 연구로 지친 심신을 쉬기 위한 휴식 공간도 맞은편에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사진에 보이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인쇄된 사진입니다. 가끔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나마 안내드립니다. 법학도서관에는 고문헌 265책을 비롯하여 총 18만 4천여 건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가에 빽빽하게 도서가 꽂혀 있으며 공간이 부족하여 2층 보존서고에 일부 단행본이 배가되어 있습니다. 찾는 도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우선 신착서가와 지정 도서 코너를 확인하신 후 보존서고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학도서관 단행본을 주제별로 분류했을 때 300번대, 사회과학에 관련된 도서가 법학도서관 주제 분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7만여 건의 법 관련 전공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법학 주제 전문 도서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데스크를 등지고 왼쪽부터 1925-000에서 100-200 순으로 도서가 배가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서가 양쪽에 붙어 있는 1925 가이드를 참조하면 원하는 자료를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 찾기와 희망 도서 신청 등 단행 본실 이용은 중앙도서관과 동일하므로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안내드리다 보니 설명하지 못한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